안녕하십니까? 네, 마포구 1학년 기말고사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습 방향도요. 저는 강대영어의 김경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마포구를 전문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강대영어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마포구 1학년 기말고사가 이제 끝이 났는데요. 교과서는 그 한 개의 그 본문이 나왔는데요. 3과였습니다. 거기서 9.9점이 나왔고요. 그리고 24년 3모에서 22개의 지문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62점이 넘는 점수가 배점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22년에 6모, 9모에서는 한 12지문 정도가 나왔고요. 28점이 배점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모의고사가 참 많죠? 이걸 좀 간단하게 볼까요? 결국에 모의고사가 90%, 교과서가 10%이기 때문에 수능 지향성이 있구나. 그러니까 수능 지향성이 있으면요, 그 내신 점수를 잘 받은 상태에서 그 수시의 최저 학력 기준이 있잖아요. 수능 최저 맞추는 거 여기에 잘 들어가면요, 좀 더 높은 대학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마포 1학년의 기말고사의 출제 경향을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서술형이 정말 어려웠어요. 킬러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그런 서술형에 또 연관되는 게 문법의 중요성인데요. 틀린 거 고르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모두 골라라. 근데 모두 골라서 다 고쳐라. 이런 문제라든가 8개 중에 틀린 게 있는데 몇 개일까? 이런 식의 괴롭히는 문제라든가가 나왔습니다. 이따 보여드릴게요. 다음 세 번째, 영영풀이가 중요한데요. 이 크로스워드 퍼즐이라는 게 3년 만에 마포 1학년에 다시 재등장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난 중간 때도 안 나왔던 건데 갑자기 기말에 나와가지고 너무너무 당황했고요. 또 영영풀이를 그 단어 활용으로 해서 나오는 게 있었거든요. 차차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서술형에 대한 예시를 먼저 출발해 볼 텐데요. 어떤 중요한 문장이 있으면 거기 빈칸을 채우는 게 나왔는데요. 그 머리 글자는 주면서, 번역도 주면서 하는 거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런 문제인데요. 서답형 2번, 다음 빈칸을 채워 영작을 완성하시오. 8점. 여기 보면 A, B, C, D가 있고요. 다음 페이지에 E, F, G, H가 있습니다. 무려 8문장인데요.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이렇게 A번 보면요. 뭐 잘 안 보이실까 봐서 그 한글 번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로 쭉 빈칸이 있는데 빈칸 속에 머리 글자가 있습니다. 머리 글자가 있는데 빈칸이 한 5개에서 한 8개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의 출처는요. 교과서에서 한 3문제, 모의고사에서 한 5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고루고루 중요 문장들을 다 외우는 게 정말 필요한데요. 이따가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거예요. 한 문제만 제가 이제 추려봤는데요. 그 A, B, C, D, E, F 8개 중에서 A입니다. 이러한 균형을 보는 것은 감정에 압도되는 것을 막아주고 분노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는 그 한글 번역이 주어진 채로 빈칸 disbalance, 빈칸 you, 빈칸 by your emotions. 좀 길죠. 빈칸이 군데군데 있는데요. 자, 이게 정답은요. 바로 이겁니다. Seeing this balance keeps you from being overwhelmed by your emotions and helps you overcome your anger. 이렇게 해서 그 동명사 주어가 나와 있고 keeps and helps 그 3인칭 단수에 맞춰져 있는 그 현재형 동사 s 붙이는 거, 이런 s 붙이는 게 사고 다발 지역이거든요. s 안 붙이거나 안 쓰거나 엉뚱한 거 쓰거나 그런 경우 많이 있고요. 그다음 keep 뭐뭐뭐 from ing인데 그 from 뒤에도 능동 수동이 있어요. 그래서 무언가에 그 압도된다라는 BPP에서 비동사에다가 ing를 씌워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뭔가 중요한 구문이 들어있거나 문법이 들어있는 부분들을 좀 추려가지고 내신 겁니다. 그래서 중요 문장을 좀 선생님이 추려주면 열심히 외워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런 빈칸 채우기의 해결책은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문장이 있고 어떤 중요한 표현들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선생님들이 좀 추려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관련되어서 표현, 구문, 문법, 어휘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한 다음에 잘 선별해 놓은 것들을 암기한 다음에
그날 암기했다고 그날은 천재이지만 그 다음 날도 기억이 나려면 복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한 두세 번 복습을 더 해줘야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요, 문법이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틀린 것 모두 고치기. 이게 서술형의 킬러였고요. 틀린 것 모두 고르기는 객관식의 킬러였습니다. 어떻게 나왔을까요? 부담되네요. 서답형 3번인데요. 글 A, D에서 어법상 틀린 것을 모두 골라 바르게 고치시오. 8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 나와 있고요. 다음 A 지문이 15줄이고요. 저기 제가 다 씻지 못했지만 B 지문, C 지문, D 지문 다 이렇게 A, B, C, D에서 시험지 한가득 전체를 채우는 거예요. B4 사이즈 전체 채우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이제 8점이면은 이게 신기한 게 이번에는 8개가 나왔거든요. 틀린 거 고치는 게. 근데 지난 중간 때는 똑같이 나왔는데 8점인데 4개 고치는 거였어요. 4개를 고치고 2점씩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언급이 없어요. 몇 개다, 한 개당 몇 점이다 언급이 없어요. 그럼 이번에도 4개 이거 2개씩 2점씩인가 라고 오해를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아무 말도 없이 8개로 늘어났어요. 늘어나고 한 개당 1점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친구는 다행히 8개 다 맞춰가지고 점수가 잘 나왔는데요. 불행히도 4개인 줄 알고 4개만 고른 친구들도 있어요. 네, A에서 몇 개일까요? 틀린 게 또 안 정해져 있어요. 보통 뭐 A에서 2개, B에서 2개, C 2개, D 2개 있지 않을까 싶은데 A에서 5개, B 하나, C 하나, D 하나. 그래서 굉장히 황당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이거 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렇게 제가 좀 써봤는데요. 모의고사 지문이에요. 쭉 있고 제가 밑줄 그어놨죠. where가 답이고요. 위치를 고쳐야 되는 거예요. 위치로 잘못 나와 있는 거니까 이거 where로 쓰는 거니까 관계사 문제였죠. 그 다음에 avoid 뒤에는 to be가 아니라 being 써야 된다. 그리고 여기 have been outsourced가 답인데 have outsourced로 써놨죠. 그러니까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여야 한다. 그런 게 또 답이 되는 것이었고, 다음은 what이 아니라 that으로 고치는 거. 마지막은 비교할 때 that 하고 those 쓰는 게 있는데요. 어떤 복수끼리 비교할 때는 그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뭐 those 쓰는 게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촘촘하게 와 이렇게 어렵게 5개나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이 나왔고요. 이렇게 총 8개를 다 고르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듯 문법을 모두 고치는 문제는요. 계속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요. 개수가 안 나와 있어서 당황스럽게 한다. 8점인데 중간 때는 4개였으면서 왜 이번 기말 때는 8개를 냈느냐. 이렇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좀 힘든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 객관식 문제에 또 나온 게 있는데요. 어떤 지문이 있고 거기에 이제 A, B, C, D, E, F, G 이렇게 8개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 다음에 문법 8개 중에서 틀린 거의 개수가 몇 개일까? 몇 개를 고르는 게 답이었거든요. 그러면 내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게 되면은 뭐 나는 3개인 줄 알았는데 2개가 답일 수도 있고 이렇게 정말 황당한 문제였던 것이죠. 또 영영풀이 틀린 거 개수도 마찬가지예요. 8개 중에서 영영풀이 틀린 게 몇 개냐 물어보는 것이었는데요. 둘 다 정답은 1개였습니다. 문제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 고민한 흔적이 너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다음 글에 밑줄 친 A부터 H 부분 중, 즉 8개의 부분 중에서 어법상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라고 나와 있습니다. A, B, C, D, E, F, G, H까지 보이죠? 자, 1번 0개, 2번 1개, 3번 2개, 그 다음에 3개, 4개인데요. 이쯤 되면 8개니까 한 3, 4개 아닐까 싶은데 답은 1개였습니다. 이렇게 정확히 알아야 맞히기 때문에 문법을 얼마나 빠삭하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또 하나의 문제는요. 12번이죠. 다음 글의 밑줄 친 A부터 H 부분 중 영영풀이가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래서 이번에 몇 개일까 문제가 2개나 나와가지고 이런 게 나오면요. 보통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거든요. 네, A, B, C, D, E, F, G, H까지 다 골고루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게 바로 보기예요, 보기. A, 스티뮬라이에 대한 그 영영풀이 쫙 나와 있는데요. B, functionally,
C, processed가 있는데요. 이게 저 단어 뜻들을 안다 할지라도 그 영영풀이 자체가 독해예요. 처음 보는 독해죠. 그래서 이 뒤에 나와 있는 그 독해의 난도가 높을수록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냥 영어를 원래 잘해야 되는 거예요. 단어가 좀 되어 있는 친구들이 당연히 이 문제를 풀 때 유리하겠죠. 자, 이렇게 8개나 되는데 역시 틀린 거의 개수는 2번, 1개였습니다. 그래서 좀 엿먹은 문제처럼 그 기분이 안 좋은 문제였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영영풀이 자체가 독해이다. 자, 그러면 방금 봤던 객관식의 영영풀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첫째, 일단 지문 속에 있는 단어를 내가 확실히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번역을 분명히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영영풀이가 된 그것에 대한 그 독해가 되려면은 전반적인 독해력과 어휘력이 뒷받침이 돼야 되겠죠. 자, 드디어 두두두두두 궁극의 킬러를 알려드릴게요. 무려 3년 만에 재등장한 크로스워드 퍼즐인데요. 이거는 예전에 마포의 시그너처 문제였다가 1학년에는 이제 3년간 사라져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예고가 없이 그냥 다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모든 친구들이 다 이제 그레이트 빅뉴스를 먹고 다 나가 떨어졌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압도되는 문제인데요. 일단은 이렇게 가로 세로 낱말 퀴즈예요. 아무것도 안 써 있고, 다음에 옆에는 across, 즉 가로에 대한 힌트에 영영풀이고요. 여기는 이제 머리 글자 같은 게 없겠죠. 이를테면은 가로의 그 4번을 보면요, extremely important or necessary. 번역은 되죠.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거. 근데 그게 이제 저 칸에 가면요, 4번에 몇 칸이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거든요. 그럼 7단어로 어떻게 써야 될까요? 궁금하죠? 이거는 본문에서 이제 했던 건데, 이것의 소스 자체가 교과서랑 모의고사 전체이기 때문에 방대한 내용에서 그냥 중요한 단어를 뽑아서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바로 이걸 꾸집어내는 게 어렵거든요. 자, 정답은 crucial입니다. crucial. 자, crucial 맞췄으면은 CRU. 여기 R 보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또 뭔가 이어지는 게 있는데 세로 3번 봐볼게요. 세로 3번. Not based on facts or reason. 자, 사실이라든가 이성에 또는 이유에 기초하지 않고 있다? 그게 뭐였지? 이건 번역되는데 이제 본문에서 내가 배웠던 수많은 단어 중에 끄집어내야 되거든요. 이게 바로 여기 R 보이죠? groundless예요. groundless, 근거 없는. 이 ground라는 게 탄탄한 땅 이런 말만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떤 근거, 딛고 일어서는 근거, 바탕 그런 말도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가 아이들이 엄청 많이 틀렸어요. 그냥 피바다가 되는 그런 시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고의 킬러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크로스워드에 대한 대처법은 무엇인가? 제가 이제 3년 전에 이 크로스워드를 이제 가르칠 때 어떻게 대비시켰냐면요. 쭉 중요 단어를 추려보면요. 한 200개가 넘어요. 한 250개 정도 단어를 추려놓은 다음에 영영풀이를 다 이제 다른 다음에 이걸 또 이제 퀴즈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선생님은 뭐 힘들어도 괜찮지만 학생들도 힘들어해요. 시간 투자를 엄청 하게 되는데 이게 1등급의 열쇠이긴 한데 시간 대비 효용이 너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했는데 막상 기억이 안 나요. 왜 그럴까요? 이게 수능 볼 때도 우리들이 공부를 정말 12년간 열심히 했어도 막상 현장 가면 떨잖아요. 떨면 어떻게 돼요? 긴장해가지고 기억이 안 나죠. 이런 게 똑같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했어도 정말 점수가 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게다가 또 스펠링 틀리면 또 틀려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정말 효과가 많이 안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마포고 1학년은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첫째, 문법은 객관식과 서술형 모두에서 중요하다. 아까 보셨죠? 서술형은 모두 고쳐라가 시간 많이 걸리는 문제였고 객관식은 모두 골라서 개수가 몇 개냐까지 나오기 때문에 정확히 알지 못하면 달라들 수가 없다. 이런 게 어려웠습니다.
다음에 빈칸 채우는 연습 기억나시죠? 전체 지문에서 중요 문장들을 좀 추려가지고 암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스펠링이라든가 동사 변화까지 좀 조심하지 않으면 점수가 깎이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영영풀이라든가 이제 크로스워드 대비가 필요한데요. 영영사전을 친구들이 이제 스스로 보는 친구들도 있겠죠.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자료 만들어서 전 범위의 단어를 열심히 숙지한 다음에 실전 퀴즈 많이 풀어보는 게 도움될 거예요. 자, 네 번째 지문 전체 순서 배열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게 서술형에서 어려운 문제라든가 객관식의 어려운 문제들도 있지만은 그 밖에 흔히 수능형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전체 짜임새를 보면서 뭔가 A, B, C 순서 배열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게 한 5문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A, B, C 배열만이 아니라 문장 삽입까지 포함시켜가지고 굉장히 이게 선생님들은 내시기 쉬운 문제이지만 학생들은 짜임새를 몰라버리면 이게 일종의 킬러가 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해도 맞는 것 같고 저렇게 해도 맞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문 전체 순서 배열이 일종의 객관식 킬러 문제이다. 그래서 저희도 이거 시험 많이 봤었거든요. 다음 5번째, 본문 변조에 대비해라. 즉 동의어를 정리하는 건데요. 자, groundless가 무슨 뜻이었죠? 예, 근거 없는 이었죠. 근데 이제 이 groundless라는 그 실제 본문의 내용 부분은 groundless를 지우고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이 뭐냐를 냈는데 groundless가 안 나오고 dubious가 나왔어요. 애매한, 또 unverified, 입증되지 않은. 자, 그럼 이런 단어들은요, 고3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니까 빈칸의 그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꿔치기해서 내셨구나. 아주 고급진 단어로. 이렇게 해서 본문 변조는 문법도 나오고요, 어휘도 나옵니다. 특히 이제 문법이 나오게 되면요, 뭐 관계사라든가 또는 뭐 투부정사를 ing를 쓸 수 있냐 없냐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나오기 때문에 문법과 어휘 둘 다 변조가 가능합니다. 자, 이제 마포구 1학년 내신의 토대는 무엇일까요? 내신 때 바짝하는 것도 있지만요, 그 밑바탕이 되는 건요, 평소에 탄탄한 문법이라든가 어휘의 기본기를 다지는 것이고요. 다음 독해를 어차피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모의고사가 90%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어적인 논리력이 좀 뒷받침이 되어야지 독해를 할 때에도 짜임새라든가 논리라든가가 좀 보이면서 순서 배열도 잘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에 서술형 같은 경우는요, 꼼꼼하게 암기를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암기를 하고 또 복습하지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다음 네 번째, 이제 막상 시험 날짜에 됐을 때 맑은 정신이 없거나 집중이 흐려져 버리면요, 그동안 공부 많이 해왔던 게 발휘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험 날에는 좀 푹 잔 다음에 일찍 일어나서 공부를 좀 복습 많이 하다가 바로 들어가서 시험 보는 걸 제가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김경화 선생님의 마포고 수업은요, 내신과 수능을 동시에 공략하는 수업이고요. 주 1회 수업인데요. 주 1회 수업이지만 굉장히 집중력이 있습니다. 수요일에 6시부터 10시까지 하는 것이고요. 강도 높은 내신과 수능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어휘 학습 중요하고요. 시험도 많이 보고요. 다음 철저한 관리와 피드백이 있는데요. 주 1회다 보니까 그 시험 봤을 때 좀 통과 못하거나 그런 친구들은요, 그 다른 날 불러가지고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내신 때도 진짜 뭐 주말 주중에 가리지 않고 다 와가지고 시험을 다 치르고 공부를 해서 이번 시험도 잘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내신 기간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내신 기간에는요,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수능의 바탕도 돼야 되고 내신 바탕도 돼야 되니까 기출 모의고사 많이 풀이할 거고요. 문법이랑 구문의 기본 학습서 공부하고요. 어휘 학습 공부하고 시험 많이 봐서 또 남고 제가 피드백 해줍니다. 자, 여름방학이면 정말 그 좀 취약한 부분을 많이 좀 뭔가 보강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간이잖아요. 제가 딱 3주 완성으로 7월 22일 월요일부터 8월 9일 금요일까지 수업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시간은 월금 2시부터 4시까지예요. 딱 2시간 정도 집중해서 하면 좋겠죠. 자, 대상은 누구냐면 문법이 좀 약한 고2부터 고1까지 학생하고 중3 상위권 학생들입니다. 자, 내용은 무엇일까요? 좀 중요한 건데요. 고등 내신의 필수적인 문법입니다. 지금 08년생들부터 내신 중요한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내신 때 문법 때문에 많이들 괴로워하고 있어요.
자, 그런 괴로움을 없애줄 수 있는 좋은 문법 강의 한번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수능과 내신의 교점이 되는 그런 문법을 먼저 마스터를 해줘야 되겠는데요. 당연히 접속사랑 관계사입니다. 이게 이제 뭔가 연결되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연결이 되는 순간 말이 길어질 수 있거든요. 긴 사고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접속사랑 관계사 꼭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능동, 수동 구별은요. 정말 중요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수동태를 진짜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말 자체가 수동태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구별이 필요하고요. 구별을 할 수 있어도 그게 이제 현재 완료일 땐 어떤 모습인지, 진행일 땐 어떤 모습인지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정말 수능에 정말 잘 나오는 문제인데요. 동사를 쓸 자리이냐 아니면 준동사인 부정사, 동명사, 분사를 쓸 자리이냐 많이 물어보죠. 역시 이거는 이제 문장의 어떤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수요일치인데요.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파악해야 되고요. 또 주어가 어디 있는지도 알아야 돼요. 주어는 저기 있고 동사는 저기 있을 수도 있으니까. 또는 뭐 도치 같은 것도 중요할 거고요. 자, 그리고 내신에서도 중요한 문법이 따로 있는데요. 가정법은 수능에 나오진 못해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하지만 그 가정법을 알고 있으면요. 수능의 독해는 진짜 도움되고요. 그리고 내신 때 진짜 많이 어렵게 나올 때 도움됩니다. 자, 그리고 긴 문장을 좀 줄일 때 분사를 사용해서 좀 약간 발랄하게, 경쾌하게 축약하는 게 있는데요. 그런 원리를 알고 있으면요. 내신 때도 중요하고 수능 때도 도움될 수 있습니다. 다음 비교는요. 조금 까다롭죠. 이런 부분도 내신 때 매우 중요한 게 있어서 내신의 중요한 문법으로 넣었습니다. 제가 그 예시로 경복여고 1학년 기말 예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문제인데요.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을 어법상 바르게 고치지 못한 것은 이라고 돼 있잖아요. 자, 밑줄이 1, 2, 3, 4, 5가 있어요. 그러면 다 틀려있는 문법이 들어있는데 이것을 이제 1, 고쳤다 이거죠. 그러니까 바르게 고쳤느냐 이런 건데요. 바르지 않게 고친 걸 하나 고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에 5문제인 거죠. 이런 식으로 각 학교마다 이렇게 문법이 나옵니다. 자, 이건 뭐냐면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을 2개 고르시오인데요. 고르기만 하면 양반이죠. 나중엔 고치라까지 나옵니다. 네, 이렇게 1, 2, 3, 4, 5 있고 나서 답은 2개였습니다. 고치는 거, 고르는 거. 자, 보니까 문법에서 뭐가 나왔냐면요. 관계사 나왔고요. 수일치 나왔고요. 오형식 나왔고요. 능동수동 나왔습니다. 그리고 문법의 변조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요. 그러니까 실제 그 본문에는 공부할 때 그 본문 지문에는 관계사가 생략이 돼 있었는데 시험지에는 생략된 관계사를 써가지고 해놓은 거죠.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분명히 알아야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자, 이번엔 마포구 1학년 그 기말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여긴 좀 시험이 황당한데요. 자, 서답형 3번에 보면요. 다음 글 A부터 D에서 어법상 틀린 것을 모두 골라 바르게 고치시오입니다. 서술형이고요. 8점인데요. 여기 A 지문이 15줄짜리 A 지문 하나가 있는데요. 이런 A 지문 이외에 B 지문, C 지문, D 지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밑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밑줄 친 부분 중에 고르는 게 아니에요. 밑줄이 한 개도 없어요. 그 중에서 이제 맨 땅에 헤딩하는 것처럼 틀린 부분 고치는 거였는데요. 이게 A에서 몇 개다, B에서 몇 개다가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고 답을 제가 알려드리면요. A에서 답이 5개, B에서 1개, C에서 1개, D에서 1개였거든요. 처참하죠. 이렇게 해서 정말 어렵게 나와요. 좀 자세히 제가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A 지문에서 총 5군데가 나와 있죠. 그렇죠?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내용도 관계사, 동명사랑 분사, 다음에 현재 완료의 능동이냐 수동이냐, 또 대시냐 와시냐, 그다음 비교할 때 those와 that의 차이를 물어보는 거 이런 것들인데요. 알고 있어도요. 이게 이제 눈으로 보일 때 이게 틀려 있기 때문에 틀린 걸 잡아내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내신의 그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그 문법 부분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특강을 하려는 겁니다. 결론은 정확히 알아야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입으로 이건 이거니까 저러저러 합니다라고 말이 나올 수 있게끔 연습을 해야 되겠죠. 자, 저는 나름 자부하기를 맥을 짚어주는 명쾌한 설명이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정확한 설명은요, 간단하게 얼마 안 되는 몇 마디로 설명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경우를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거죠. 특히 관계사에서 그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다음 내신과 수능에 바로바로 응용 가능한 문법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퀴즈를 통한 흥미 유발을 제가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칠판에 쓰면서 이거에서 이게 왜 틀릴까? 이게 맞아? 이게 뭐가 답일까?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이제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 이건 이거라서 안 돼라고 해주면서 퀴즈 풀어가는 그런 시간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퀴즈를 풀면서 보면은 질문을 많이 해요. 그리고 설명이 끝난 다음에도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게 되면요. 제가 항상 피드백을 반드시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쌍방향으로 수업을 할 거예요. 다시 강조드립니다. 기간은 7월 22일부터 8월 9일까지 3주 완성이고요. 주 2회 수업입니다. 월금 2시부터 4시까지. 그다음 대상 기억나시죠? 그리고 내용은 고등 내신 필수 문법입니다. 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